보시면 안 돼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안을 귀탄하고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주요 개정사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 모집 원칙 제외,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상향, 수탁 신청 법인이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응하는 내용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재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문제법인 수탁 금지 등 업무 편람 개정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퇴출을 시켜야 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지침까지 바꿔가며 면제부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 방향은 사회복지 공공성은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주요 개정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님 오셨습니다. 이남수 전략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 박은하 부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미진 홀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미라 지역지회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조희흔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박미진 지회장님께서 현장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은하 부지부장님의 발언을 듣고 끝으로 김진석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노동조합 지회장 박미진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생활조례보사는 교대 근무로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종사자는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의 종사자, 그 외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24시간 중증의 장애인을 서비스하기엔 부족한 인력입니다. 하루 근무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4.7명 대 3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종사자가 휴가를 간다면 대체 인력도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주시설에는 4.7명 대 2명의 추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인원은 8시간 교대를 하기에도 부족하고 휴가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한 휴가를 받을 수도 없고 근무표상 받은 휴가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수되는 것도 여러 번인데 이제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50%, 100%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받은 휴가도 반납되어지는 상황에서 일만시키고 주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2024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안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인원도 충원하지 못하면서 실제 돌봄과 전혀 거리가 먼 시설장의 정년을 70세나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처사인가요? 65세에서 70세의 시설장 급여는 직접 돌봄 종사자 2명에서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비율 삭제는 현행 법인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안내에서조차 삭제를 하면 종사자들은 법인 하청 직원에 이어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홀트는 2020년부터 발생한 각종 아동, 장애인 학대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21년도에서 고양시에서 발생한 주간보호센터 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은 해당 근무지에서 마지막까지 중증의 발달 장애인을 끝까지 돌보고 사업장을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 정보였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의 사나이는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도록 전부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였으며 있다고 하여도 재공채를 하라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같은 직책의 고용 승계를 거부한 이유는 고양시의 공개 채용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 채용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양시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라고만 반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관리감독 주체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법인의 말 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의 처지를 이해하여 임시적으로 근무하였던 직책은 현재 이들의 직책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 임금 저하, 근무 조건 저하 등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홀트 아동복지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원칙이 올바로 지켜지면서 법인 내에서 공개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승계, 직접 돌봄과 같은 직접 서비스 종사자의 현실성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 박은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안내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개정 추진이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 기조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수원 과제를 환영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수탁 심사 시 반영, 계약기간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5년간 갱신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그 예시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토지나 건설 등을 해당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여 기여도가 높은 비영리 법인이 해당 시설을 우수하게 운영해온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나 우리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시설 부실 운영과 각종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을 방관하지 말고 규제를 통한 퇴출이 필요합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위탁의 목적을 저해하고 공공성 확보에도 어긋나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종료 후 재공모 절차를 삭제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하도록 한 부분의 경우 위탁 절차 완화를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나 선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우수운영의 예시로 기부 체납의 내용이 포함된 부분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위탁 갱신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위탁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수탁자의 적격성 점수에서 종사자의 고용승계 조건으로 위탁받은 경우 가점을 부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는 스탁기간 변경 시 고용불안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보장을 하지 않으면 간점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스탁법인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시설장에 공개 모집을 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장에 공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내용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시설장과 종사자의 차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의 공개 모집 원칙을 삭제한 내용은 개정 이유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은 투명성이 담보가 핵심입니다. 인건비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보건복지부가 7인척 족벌 운영 형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 개정안의 철회와 수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연대 사회복지연장 서울여대 김진석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사안별로 보기가 끄적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게를 자업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조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로 복지시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나마 있던 인력들도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적절함, 그리고 사회적 인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용조건, 노동환경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급여체계, 급여 수준을 포함한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보상체계와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그 환경과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 위탁 운영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공모 절차 없이 계약기간 갱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 위탁 절차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만큼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애초에 공공시설의 위탁 운영 기관 선정 시 공모의 절차를 주도록 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는 주체들이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공공시설과 공공의 자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설 위탁 절차 및 규제의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관리감독 책임마저 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장 상근 의무와 겸직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앞서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과도한 규제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 의무 위배 여부는 관할 지자체 재량권에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에 관한 재량권에 관련 사안을 위임하는 변화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공권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은 결국 지역사회에 상존하는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공공기관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일 텐데 겸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결국 위탁 운영을 할 만한 지역사회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고려가 없이 민간에 위임하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공공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안이 즉각 서류되기를 촉구합니다. 저 정의당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참여연대와 끝까지 인권침해, 회계비리, 적벌 경영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들이 근절되고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